자, 고전산문 6번째 이대봉전을 보겠습니다. 내용 바로 볼게요. 차설 이때 왕위의 아들 석연이 기리를 당하며 좋은 날을 당하며 노복과 가마를 갖추어 장미동에 나아가니, 보통 여러분 노복과 가마를 갖추어서 어딜 간다면 여자를 맞이하기 위한 겁니다. 이때 야색이 삼경이라 밤이 깊었다는 거죠. 노복이 들어가 소저를 납치하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여자를 맞이하기 위한다기보다 납치를 해서 데려오려고 지금 가마를 갖추고 온 거네요. 그죠? 이때 소저가 등촉을 밝히고 얘기를 보더니, 얘기는 책 이름이에요. 외당에서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리거늘 소저가 마음에 놀라 시비 난양을 불러 말하기를. 이름이죠. 시비는 종입니다. 여자 종. 외당에서 사람 소리가 요란하니 너 가만히 나가 그 동정을 보라. 상황을 보고 와라. 난양이 나아가 보고 급히 돌아와 고알, 알리다 라는 뜻이거든요. 고라는 말은 알릴 고자인데, 보통은 아랫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에게, 하인이 자기 주인에게 무언가를 이제 말할 때 고라고 합니다. 고알, 왕승상의 아들이 노복과 가마꾼을 거느려 외당에서 머뭇거리고 있더이다. 이제 왕위가 승상인가봐. 그죠? 소저가 대경 크게 놀라 말하기를, 저 즈음께 왕위가 청혼하였거늘. 저 즈음께는 저번에 한번 뭐 이런 뜻이죠. 내 허락지 아니하고 중매하는 사람을 물리쳤더니 오늘 밤 작당하여 옴이라. 와,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랑 결혼하자고 이제 중매쟁이를 보낸 거야. 근데 안 한다 그랬더니 지금 납치를 하러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 장소전 뒤에 나올 텐데, 장소전인데, 이 장소전애가 집이 좀 이제 망했어. 가라앉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완전 무시하는 겁니다. 지금 이걸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납치를 하러 왔다. 일이 급박하니 장차 어찌하리요 하고 죽으려 합니다. 왜 죽으려고 해요? 이게 이제 옛날 그 여성들, 유교 사상의 여성들은 자신의 순결을 빼앗기느니 죽는 것을 택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절을 지키는 것이 자기네 목숨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난양이 고하여 말하기를, 소저는 잠깐 진정하소서. 소저가 만일 목숨을 함부로 여기시면 부모 제사와 난군의 원수를 누가 갚으리이고. 이걸 보면 여러분 뭘 할 수 있냐면, 부모가 돌아가셨고요, 난군도 뭔가 죽었거나 했나봐. 그죠? 뭔가 억울하게 지금 부모와 난군을 잃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난군이 누굴까요? 이대봉이지 뭐. 이대봉전인데. 아무튼 자, 그래서 아마 실제로 죽지 않았는데 얘는 죽은 걸로 알고 있거나 그런 거예요. 원수를 누가 갚으리이고. 바라건대 소저는 소비와 의복을 바꾸어 입고, 소비는 자기, 그 종이 자신을 낮추어 이르는 말이죠. 소비와 의복을 바꾸어 입고 소비가 소저 모양으로 앉아 있으면 저 사람들이 반드시 소비를 소저로 할지니, 소저는 급히 남자 옷으로 갈아입으신 후 후원을 넘어 피신하옵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대신 소저인 척하고 잡혀갈 테니까 도망가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얘가 소저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지금 속여가지고, 자기들을 속여가지고 소저를 놓친 게 되는 거잖아. 얼마나 화가 나겠어. 얘는 거의 죽은 목숨이죠. 그렇죠? 살아남기가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희생이죠. 난양이 자신을 희생하여 소저를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 소저가 죽으려고 하니까, 소저 죽지 말고 내가 대신 잡혀가서 죽을 테니 너는 도망가라.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소저가 말하길, 근데 이거 네 말이 당연하나 내 몸이 규중에서 자라 능히 문 밖을 알지 못하거늘 어디로 갈 바를 알리오. 그게 걱정이냐? 이년아? 그게 먼저 걱정이요? 난양이는 죽을 텐데 내가 여기 말고 어디로 가? 뭐 이러고 앉아 있는 거죠. 차라리 내 방에서 죽으리라 하고 슬프게 우니 난양이 다시 고하여 말하기를, 천지는 넓고 광활하며 인명은 하늘에 달려 있으니 어디 가서 몸을 보전치 못하리요. 일이 가장 급하오니 소저는 천금과 같이 귀한 몸을 가볍게 버리지 마옵소서 하며 급히 도망하기를 대족합니다. 소저가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며 말하기를, 난양아, 만일 네 행색이 탄로나면 왕위의 손에 네 목숨을 보전치 못하리니 한 가지로 도망하면 어떠냐. 같이 도망가자는 거죠. 이제서야. 그래서 너도 죽을 수 있다. 같이 도망가자. 난양이 말하기를, 소비 또한 이 마음이 있으되, 뭐 생각 안 해본 건 아닌데 왕과 노복이
소저를 찾다가 없으면 노복은 이제 그 뭐라 그러지? 하인들을 말해요. 하인들. 왕가의 왕씨 가문의 하인들이 소저를 찾다가 없으면 근처로 흩어져 길을 쓰고 찾을 것이니 소저가 어찌 화를 면하려 하시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여기 있으면 얘네가 더 이상 찾지 않겠죠. 근데 아무도 없으면 이제 막 뒤질 거 아닙니까, 근처를. 그러면 이제 잡힐 수 있으니까 빨리 행하시고 지체하지 마옵소서. 소저가 할 일 없이 어쩔 수 없이 의복을 벗어 난양을 주고 남자 옷을 입고 후원문으로 나가 수리를 행하니라. 수리는 이제 뭐 면리, 사리, 오리 이 정도 수리 이렇게 말하죠. 수리를 행하니라. 차시 이때 난양이 소저의 의복을 입고 서안에 의지하여 앉았더니 서안은 책상입니다. 이윽고 왕공자가 노복과 시녀를 거느려 내정에 돌입하여 시녀를 명하여 소저를 빨리 모셔라 하니 시녀가 명을 듣고 들어가 소저를 보고 문안하니 이것도 이제 뭐냐면 약간 납치하러 와놓고 마지막 어떤 예우를 차리는 겁니다. 이것도.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남자들이 우르르 들어가서 잡아도 되는데 시녀에게 먼저 들어가게 해서 남녀가 유별하기 때문에 시녀에게 먼저 들어가게 해서 이제 상황을 알리고 이제 지 발로 나오게 하는 거죠. 어쨌든 시녀가 명을 듣고 들어가 소저를 보고 문안하니 난양이 들은 채 아니하고는 시녀가 다시 고하여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 시녀는 지금 그 왕가 집안의 시녀죠. 왕공자 내림하였사오니 소저는 100년 가약을 맺으소서. 이 또한 하늘이 정한 연분이오니 이런 좋은 때를 잃지 마옵소서. 협박하고 있죠. 하고 가마에 오르기를 재촉하거늘 난양이 속으로 우습고 분한 마음이 들어 꾸짖어 말합니다. 내 집이 비록 가난하고 변변치 않으나 조정 중신의 집이거늘 너희가 외람되이 무단 돌입하여 어찌하고자 하나뇨. 내 어찌 더러운 욕을 보리오. 그러니까 이제 난양인데 굉장히 좀 애가 뭐랄까 연기를 잘한다 그래야 되나? 좀 한 손가락 하죠. 예, 한 손가락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말투도 딱 그 양반처럼 딱 해요. 하고 비단수건으로 목을 조르니 이제 자결하려고 합니다. 왕과 노복 등이 많은지라 그 머슴들이 종들이 많은지라 강약이 부동하니 같지 않으니란 뜻이죠. 그러니까 강과 약이 다르니 저쪽은 강하고 이쪽은 약하니 이런 말이죠. 어찌 당하리요. 이건 여러분 서술자의 개입입니다. 편집자적 논평. 할 일 없이 가마에 올라 장안으로 향하여 갑니다. 장안은 서울이죠. 동으로 벽파장 20리에 다다르니 동방이 막는지라. 벽파장 노소 인민이 노소 나이 많고 소는 젊은 노는 나이 많은 그러니까 노소 인민이 나이 많고 나이 젊은 모든 사람이 나와서 구경을 하는 거죠. 하는 말이 이게 장할림이 이제 장소저의 아버지죠. 장할림의 여아 애황소저와 승상의 자제가 왕이 정혼하여 신행하신다. 신행이라는 건 이제 여자가 결혼을 해서 남자 집안으로 가는 걸 신행이라고 합니다. 난양이 승상의 집에 다다르니 잔치를 배설하고 차리고 잔치를 열고 대소 빈객이 크고 작은 빈객 손님들이 구름같이 모였더라. 난양이 가마에서 내려 안채의 대청으로 들어가니 모든 부인이 모여 앉았다가 난양을 보고 칭찬합니다. 어여쁘다 장소저여. 진실로 공자의 짝이로다. 웃기고 앉았네. 에? 웃기고 앉았네. 난양인데 진실로 공자의 짝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여기서 막 뭐 하늘이 정한 짝이네 이딴 소리 하면 이제 웃겨지는 겁니다. 이따가 하며 칭찬이 분분할세 난양이 일어나 외당으로 나아가니 내외 빈객이 크게 놀라는지라. 왜냐면 여러분 원래는 여자는 외당에 나가지 않아요. 여기서도 보면 난양이 가마에서 내려서 안채의 대청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여자는 안채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여자들끼리 있는 거야. 그런데 얘가 일어나서 이제 외당으로 나갔죠. 남자들이 있는 곳이죠. 외당으로 나갔기 때문에 놀라는 겁니다. 난양이 승상 앞에 나아가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나는 장미동 장할림 댁 소저의 10이 난양이러니. 자기를 밝혔죠. 이걸 또 굳이 밝힐 이유가 있나 싶어요. 저는 사실 굳이 밝힙니다. 밝혀서 외람되이 소저의 이름을 띠고 승상을 잠깐 속였거니와 왕이는 나라의 녹을 받는 중신으로 명망이 일국의 으뜸이요 부귀가 천하의 제일이라. 네 자식의 혼사를 이룰진데 반말이죠. 저기 천민인데 그죠? 네. 어디 천민이 지금 한 나라의 승상에게 너라고 합니다. 혼사를 이룰진데 매파를 보내어 중매를 보내어 예의를 갖추어 인연을 맺음이 당연하거늘
내 무도 불의를 행하여 무도 도가 아니고 불의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도가 아니고 의가 아님을 행하여 깊은 밤에 노복을 보내어 가만히 사대부가의 내정에 돌입하여 규중처자를 납치하면 무슨 뜻이뇨? 우리 소저는 너의 모욕을 피하여 계시나 결단코 자결하여 원혼이 되었을 것이니 어찌 통분시하느리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소저가 죽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얘네가 안 찾을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말을 마치고 슬피 통곡하니 승상이 크게 놀라 난양을 위로하여 말하기를. 여러분 이게 승상이 착해가지고 난양이를 위로하는 게 아니고요. 난양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을 보면 소저는 백옥 같은 몸으로 천한 난양에게 비하니 어찌 이런 말을 하나뇨. 그러니까 난양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소저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고 시비로 하여금 내당으로 보내고 소저의 진짜 가짜를 분별치 못하여.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진짜야? 얘 진짜 난양인가? 뭐 이러고 있는 거죠. 장준을 청하여 보라 한데 여러분 이 장준은 뒤에 나오는데 장준이 들어가 보니 과연 진려가 아니요 난양이라. 진려는 조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이 쓰레기 새끼가 장씨잖아. 장소저의 삼촌뻘인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 승상 왕희에게 붙어 있는 겁니다. 얘가 승상이니까 벼슬 한 자리 얻어보겠다고 붙어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아마 뭐 이건 이제 뒤에 나올 거야. 그래서 장준에게 이제 장소저가 맞는지를 보라고 한 거죠. 진려가 아니오 난양이라. 그다음 대경 크게 놀라 바삐 승상께 구하니 왕이가 대로하여 크게 노하여 화가 났죠. 난양을 죽이려 합니다. 당연하죠. 그랬더니 만좌 빈객이 말려요. 손님들이 말립니다. 난양은 진실로 충성스러운 시녀이니 그 죄를 용서하소서. 승상이 크게 부끄러워 장준을 크게 꾸짖고 난양을 보내니라. 이것도 좀 말이 안 되긴 한데 어쨌든 난양이 살아 돌아옵니다.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장준을 꾸짖었다는 말이에요. 왜 장준을 꾸짖었을까? 장준이 뭘 했다고요? 그냥 와가지고 진려가 맞는지 아닌지만 봤는데 왜 꾸짖어? 지가 뭘 잘못했다고? 이건 아마 이 꾀를 낸 것이 장준일 거예요. 그래야 이게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꾀를 낸 것이 장준이고 장준이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뭐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이제 일이 빠그러지니까 장준을 꾸짖은 거죠. 야 이렇게 하면 된다며 이 새끼야. 이러면서 이제 꾸짖었겠지. 어쨌든 난양을 살려 보냈습니다. 각설 한편 장소저가 그날 밤에 도망하여 남으로 향하여 정처없이 가더니 수일 만에 열암 땅에 이르러 이름을 고쳐 장계운이라 하고 남장 모티프. 여러분 이건 뭐 맨날 나오는 거죠. 여자가 집을 떠나서 혼자 돌아다닐 때는 혼자 돌아다니면 여러분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특히 또 이제 예쁜 여자들 이런 애들은 가만두지 않거든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서 옛날에는 이때는 뭐 이렇게 치안이 좋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한 집에가 그래서 남장을 하는 겁니다. 한 집에가 밥을 빌어 먹습니다. 이 집은 최여사 집이라. 어사는 일찍 죽고 부인 희씨가 한 딸을 데리고 집안 살림을 잘 다스려 집의 형편이 넉넉하더라. 딸도 있어. 부인이 문을 사이에 두고 장소저의 거동을 보니 인물이 비범하고 풍채가 준수하거늘 부인이 소저에게 말하기를 차인 행색을 보니 본데 거린이 아니라 원래 그지가 아니네요. 이런 말입니다. 하고 시비로 하여금 서원으로 청하여 앉히고 부인이 친히 나와 소저를 향하여 물어봅니다. 공자는 어디에 살며 나이는 몇이나 되고 이름은 무엇이랍니까? 소저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본대 기주 땅에 사는 장계운이라 하옵고 나이는 16세로 소이다. 부인이 또 말하기를 부모는 살아계시며 무슨 일로 이곳에 이르시나뇨? 소저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일찍 부모를 여의고 의탁할 곳이 없어 여기저기 떠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이 부인이 이걸 왜 물어볼까요? 이 남자가 마음에 든 거예요. 풍채가 어딨냐? 인물이 비범하고 풍채가 준수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떠돌아다니고 있잖아. 그럼 집안이 대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내 딸과 잘 어울릴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여기 나오진 않지만 이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딸이 있잖아. 그죠? 희씨한테 딸이 있고 물론 이제 뭐 집안 살림을 다스려서 집이 형편이 넉넉하고 하지만 그거랑은 다르게 가문의 이름이 중요해요. 그때는 가문의 이름. 근데 이제 최여사 집인데 아들이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 최여사는 죽었잖아. 그럼 이 집은 끝이야. 이 집은 끝난 거예요. 뭐 더 이상 어떻게 뭐 벼슬에 나가거나 남자들이 이럴 수가 없으니까. 집안에 남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집에 장가를 오려고 하는 남자가 없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그런 이름 있는 가문에서는. 근데 이제 이런 남자가 나타난 거지. 집안도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근데 인물은 괜찮아 보이는 이런 남자가 나타나니까 마음에 드는 거야. 사실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 딸이랑 결혼을 시키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긴 안 나옵니다. 어쨌든 그다음 보시면 부인이 말하기를 공자의 모양을 보니 거린으로 다니기는 불쌍하니 공자는 아직 내 집에 있음이 어떠하뇨.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에 머물러라 이런 얘기죠. 소저가 살해하여 말하기를 부인이 소생의 가족 없는 외로움을 생각하시어 존문에 두고자 하시니 하해 같은 은혜를 어디다가 부리고 뭐 한번 거절하지도 않고 그죠? 한번 거절하지도 않고 바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거죠. 하해 같은 은혜를 하해는 이제 바다 같은 은혜를 어디다 갚겠습니까? 부인이 크게 기뻐하며 노복을 명하여 서당을 깨끗이 닦고 서책을 주며 말하기를 부디 학업을 힘써 공명을 취하라. 벼슬이 나가라는 거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보니까 너 머리가 좋네. 공부 좀만 하면은 벼슬 되겠다. 이러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벼슬 나가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 딸이랑 결혼시키지. 그죠? 소저가 서책을 받아보니 성경현전 이거 저기도 나왔죠. 조응전에도 성경현전 성인들이 쓴 책, 현인들이 쓴 책을 말합니다. 손오병서 역시 이것도 이제 병법책이죠. 병법책. 그래서 문물을 겸비하게 되는 거예요. 문도 공부하고 글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병법도 공부를 하는 거죠. 학업을 공부할세 낮이면 시서백가를 읽고 성경현전과 비슷한 말이에요. 시서백가. 반면 손오병서와 육도삼약을 습독하여 손오병서와 육도삼약은 병법책이죠. 얘는 성경현전이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병법책. 그래서 문무를 겸비하게 된다. 물론 뭐 병법책만 읽는다고 해서 무가 갖춰지는 건 아니지만 여기도 있잖아, 그죠? 상검 쓰는 법도 익히잖아, 그죠? 누가 알려주는 거지 이런 걸? 어쨌든 부인이 각별히 사랑하여 친자식같이 여기더라. 세월이 흘러 3년이 지나니 장소저가 나이가 19세라. 제주는 능히 풍운 조화를 부리고 용력은 능히 태산을 끼고 부캐를 뜰 듯하더라.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거의 이제 뭐 영웅이 된 건데, 자 중요한 건 이게 주인공이 장소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인공 이대봉이야. 그죠? 주인공이 이대봉입니다. 이대봉전이잖아. 주인공 이대봉인데 장소저 얘기만 잔뜩 하고 있죠. 이 장소저랑 나중에 결혼을 할 거예요. 이대봉이. 그럼 이제 여러분 이거는 안 읽어봐도 뻔합니다. 이런 게 패턴이야. 고전소설은 이런 패턴들이 좀 뻔해요. 자, 지금 이 집에 딸 하나 있었죠. 분명히 이 딸을 이 장소저에게 주려고 할 겁니다. 결혼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장소저랑 이제 결혼을 뭐 하든지 아마 할 수도 있어. 내가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지만 할 거야. 결혼을 해. 근데 장소저가 여자야. 이걸 이제 서로 알겠죠. 뭐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결혼을 시키려고 하거나 뭐 이럴 거야. 그리고 이제 얘가 벼슬에 나가서 장소저가 벼슬에 나가서 이 이대봉을 만나. 어떻게 해가지고 만납니다. 그래서 이대봉이랑 장소저랑 결혼을 하면서 장소저가 여자라는 걸 밝히고 그 딸도 이대봉이랑 결혼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보나 마나 뻔해. 아닐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는데 거의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면 이런 고전 소설들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남자 모티프 하고 그러면 여자가 달라붙는 건 좀 그렇고 여자를 만나게 되고 근데 그 여자가 이 남자를 좋아해.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잔데 좋아해. 그래서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할 수가 없잖아. 여자니까. 그래서 하는 척하거나 아니면 뭐 둘이 이제 뭐 이렇게 그냥 서로 뭐 이렇게 뭐라 그래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냥 부부인 척하거나. 근데 나중에 이제 이대봉을 만나가지고 이게 둘 다 결혼한다. 뭐 첩으로 삼는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여기 있습니다. 정리해놨어요. 왕이는 승상이고 아들은 석연새끼. 자, 얘가 장소저를 이제 납치하려고 합니다. 장소저는 난양이 장소저를 변장을 하고 그래서 이제 잡혀가서 왕위의 무도함을 꾸짖고 살아 돌아오죠. 그 다음에 장소저는 열암 땅으로 도망치고 여기서 최여사의 집에 머무르면서 문물을 닫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이죠.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1번입니다.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4번인데 애황은 자신의 성장 환경을 이유로 난양의 제안을 수락하는 것을 주저하였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뭐 규방에서 커서 뭐 그거죠. 어디 갔냐? 이거 내 몸이 규중에서 자라 능히 문 밖을 알지 못하거는 이거예요. 이게 성장 환경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그 옷을 바꿔 입고 뭐 도망가라 이 제안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윗글에 제시된 공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장안은 애황을 대신하여 난양이 향하는 곳이다. 이건 맞습니다. 근데 열암 땅은 난양의 권유로 인해 애황이 향하는 곳이다. 난양이 권해서 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난양의 권유로 인해. 이렇게 틀립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말하면 좀 맞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조금 저는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양이 열암 땅으로 가라고 권유한 건 아니지만 옷을 바꿔 입고 도망가라고 권유한 건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옷을 바꿔 입고 도망가라고 권유를 했기 때문에 애왕이 열암 땅으로 가게 됐다. 그렇게 읽으면 또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문장이 이 부분이 애매한 것 같긴 해요. 아마 문제를 만드신 분은 애왕이 열암 땅으로 가라고 권유를 해서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만드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A와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죠. 이거는 이제 읽어보시면 둘 다 아닙니다. A도 아니고 B도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보통 A는 맞고 B는 틀리거나 이렇게 만드는데 A도 B도 둘 다 행적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과거를 환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5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보시면 남장 모티프가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는 계기가 된다. 여러분 이게 남장 모티프가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는 계기가 되나요? 되죠. 얘가 남장 모티프를 했기 때문에 최 여사집에서 얘를 이제 눌러 앉혀놓고 뭐 이렇게 알려주고 벼슬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남장 모티프가 새로운 사건의 계기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랑 관련이 없어요. 난양이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는 모습 요거하고 남장 모티프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뒤가 관련이 없기 때문에 3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됐죠?